무대 위, 화려한 조명이 비추고 객석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오늘은 상식 파괴 퀴즈의 날. 그리고 그 대망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의 사진, 지적인 미소, 그리고 상대성 이론. 그는 인류의 지평을 넓힌 위대한 과학자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그의 빛나는 업적이 아닌 어쩌면 인류를 최악의 위험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숨겨진 실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독일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은 연합군에게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헝가리 출신의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는 한 가지 불길한 가능성을 예견했습니다. 바로 원자핵 분열을 통해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통제 불가능한 연쇄 반응으로 이어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죠. 실라르드는 이 사실을 동료 물리학자들에게 알렸고, 그들은 곧 아인슈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아인슈타인은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실라르드는 아인슈타인에게 편지를 써서 독일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알리고 미국의 적극적인 핵개발을 촉구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처음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핵연쇄 반응이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라르드의 끈질긴 설득과 더불어 당시 과학계의 전반적인 불안감이 커져갔고, 마침내 아인슈타인은 편지에 서명하게 됩니다. 그의 서명이 담긴 편지는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전달되었고, 이는 결국 미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 맨해튼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게임의 룰을 바꿔봅시다. 자, 여러분이 맞춰야 할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직접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름과 서명으로 인해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은 후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한 가장 큰 실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힌트입니다. 이 실수는 핵무기의 탄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인류의 미래에 대한 그의 깊은 고뇌를 보여줍니다. 정답은 바로 EMC 공식 자체를 인류에게 너무 일찍 알렸다는 후회였습니다. 놀랍죠? 그는 이 공식이 핵무기와 같은 파괴적인 무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의 의도는 순수한 과학적 탐구였지만 그 결과는 인류에게 커다란 위험을 안겨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천재의 이름 뒤에도 인간적인 고뇌와 실수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 상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역사적 맥락과 인간적인 드라마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만약 아인슈타인이 그 편지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또는 그가 EMC 공식을 너무 늦게 발표했다면 지금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는 질문이지만 역사라는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퀴즈에서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화면에는 웅장한 퀴즈쇼 세트장이 펼쳐집니다. 컬러풀한 배경과 톡톡 튀는 그래픽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우리에게 익숙한 테세우스의 배 역설에서 시작합니다. 테세우스의 배는 말 그대로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타고 항해했던 배의 이야기입니다. 그 배가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해진 부품들을 하나씩 새 것으로 교체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부품이 새 것으로 바뀌었을 때,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만약 교체된 낡은 부품들을 모아 다시 배를 조립한다면 이 두 척의 배 중 어느 것이 진짜 테세우스의 배일까요?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을 괴롭혀왔고, 정체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동일성이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테세우스의 배 역설을 넘어서는 더욱 심오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또 다른 역설을 탐험할 것입니다. 이 역설은 20세기 초 한 천재 물리학자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그 해답을 찾는 데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역설은 어떤 것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매우 정교한 기계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의 부품 중 하나가 고장 났습니다. 당신은 그 부품을 정확히 똑같은 성능을 가진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합니다. 이제 장치는 여전히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테세우스의 배와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부품이 고장났고, 당신은 다시 그것을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부품이 점차 새 것으로 교체된다면 이 장치는 여전히 원래의 장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테세우스의 배의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이 역설을 100년 동안 풀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원래의 고장난 부품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원래의 순서대로 다시 조립하여 또 다른 장치를 만들었다면 당신은 두 개의 동일한 장치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즉, 원본은 무엇이며 복제품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단순한 물리학적 문제를 넘어 존재의 본질, 창조, 그리고 복제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이 역설은 이름 붙이기 역설 또는 정체성 재구성 역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양자 역학, 정보 이론, 그리고 심지어 인공지능 분야까지 동원하여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최근 몇몇 과학자들은 이 역설의 해답에 근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놀랍게도 정보의 개념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물리적인 부품들이 같다고 해서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구성하는 정보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만 진정한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드가 같아도 저장되는 데이터가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100년 만에 밝혀진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설의 답은 바로 원본과 복제품의 구분이 물리적 부품의 동일성을 넘어 그 존재가 담고 있는 고유한 정보의 흐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두뇌를 자극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부품의 교체가 존재의 정체성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나요? 아니면 여전히 의문이 남으시나요? 역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역설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인공지능, 복제 기술 등과 같은 미래 사회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 퀴즈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상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